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풍수입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좀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두 분이 사주의 정신적인 이상적인 그런 궁합적인 부분은 잘 맞지만 내면적으로는 갈등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분의 사주 궁합은 겉으로 봤을 때하고 또 실제로 내면적으로 이제 이 발생하는 일 이런 부분에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반윤석열 한동훈 세력 연합하겠다.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이 사이를 갈라놓고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김건희 특별법, 이거 특검법이죠. 특별법이 아니고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할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비켜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여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야권에서 집중 포화라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휘말려 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만 처음에 갈등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두 분 사이에 또 금이 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한동훈, 윤석열 두 분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지없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양쪽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민주, 윤석열, 한동훈 균열에 화력 집중한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정치라든지 세상 흐름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분이 글쎄요 실제로 내면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좀 있을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생각보다도 일찍 벌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당하고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두 분의 한번 사주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야권에서 밀어붙일 때부터 어느 정도 갈등 요소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윤석열 지지자들 서로 싸움 붙는 이유에서 계속해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분의 사주를 보면 물론 사주가 뭐 100%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분 두 분의 사주를 전에 말씀드릴 때 일단 뭐 띠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잘 맞고 월도 좀 잘 맞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태어난 날의 일간의 기운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일주고 한동훈 위원장은 을해일주인데 서로 정신적인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이 지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벌어지는 지지의 기운은 진해 원진 김은살에 있어서 갈등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서로 좀 잘 해야 되지 않으면 이런 내부적인 갈등 요소,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내부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간 갈등 요소는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4년 갑진년, 특히 선거가 무진월 갑진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안 좋고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예단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 공천을 다 한 것도 아니고 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이 두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빨리 이것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이어서 봉합관계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역사적으로 또 전임 정권들에서도 봤을 때도 대부분 이제 1인자 대통령하고 2인자 뭐 당대표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다음 차기 대선 주자라든지 갈등 요소는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아주 집중 포화를 하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실제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조금 일찍 불거졌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갈등 요소는 뭐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불거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어차피 이런 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부모 형제도 아니고 또 부부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 나름대로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중요하죠. 대통령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당연히. 근데 한동훈 장관하고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이 어떻게 만나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과 장관의 이런 역할을 잘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올 한 해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올해 기문관살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본인도 나중에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 다 그렇게 완전하게 올 한 해 썩 좋다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유리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그래도 더 유리하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니까 약간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맡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